첫 번째 패턴으로 전략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패턴. 전략 패턴은 행위 패턴이고요.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패턴들을 소개하는데 이 패턴들을 소개하는 순서는 Head First Design 패턴이라는 책에 있는 그 순서대로 살펴볼 것이고요. 주로 그 책에 있는 예제를 갖고 살펴볼 것입니다. 예제를 갖고 살펴보고요. 물론 그 책에 없는 또 많은 내용을 제가 포함해서 또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주 2번 만나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 번은 패턴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실습 노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길게 안 하고 그 실습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일찍 끝내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 화, 화요일은 1교시 수업인데 1시간 정도만 하면 늘 끝낼 수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남아서 여기서 실습하고 싶으신 분은 하셔도 무방하고요. 주로 코딩은 집에서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드리는 실습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실습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형태로 되는데 간혹 패턴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면 오늘 예를 들면 다 못하면은 조금 남은 부분을 이제 화요일 날 좀 설명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면 전략 패턴은 알고리즘의 군을 정의하고 캡슐해 주며 서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략 패턴입니다. 어떤 한 가지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때 이 전략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전략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행 시간에 어떤 메소드의 동작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건문을 이용해서 바꾸는 건 아니고 이 전략 패턴에서 그 클라이언트가 유지하는 전략 객체를 바꿈으로써 메소드의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메소드의 몸체가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몸체를 실행 시간에 바꾼다. 조건문 없이. 물론 우리가 예전 방식은 조건문을 이용해 가지고 플래그 인자를 둬서 어떤 플래그에 따라서 그게에 따라서 뭐 이제 조건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Head First Design 패턴에 나오는 예제를 좀 살펴볼 텐데 그 책은 오리를 이용한 예제들이 많고요. 피자, 커피 요런 걸 이용해서 예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오리 예제예요. 뭐 제가 자바 시간에도 좀 많이 사용하는 예제이기도 한데 또 지난번에 객체지향 1장에서 설명드릴 때도 이 오리 예제를 갖고 온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무오리나 고무오리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그 얘기를 이제 이 패턴을 갖고 그 솔루션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때의 솔루션은 이제 빔 메소드를 이용해서 날지 못한 애들은 날지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응용에서는 다양한 오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종류의 오리들이 등장하는데 이 응용을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든 오리들은 똑같이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생김새만 다른 거예요. 청둥오리냐 빨간 오리냐 비오리냐 무슨 오리냐에 따라서 생김새는 달라지지만 모두 수영할 수 있고 꽥꽥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의 꽥꽥 하는 메소드와
물에서 수영하는, 물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메소드를 만들어 놨고, 모습은 각 오리가 다르니까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 놓고, 각 이제 구체적인 오리들은 이 덕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오리의 모습만 여기서 만들면 되는 형태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용을 만들어서 잘 사용하다 보니까 확장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여기에 fly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오리들이 날 수 있으니까 fly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 fly 기능을 어떻게 추가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ly라는 것을 이제 모든 오리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리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에다 fly를 넣으면 되는 거죠.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응용 개발자들이 심심해가지고 여기다가 장난감 나무 오리를 상속해서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새 버전을 데모하는데 갑자기 일반 오리들이 아니라 나무 오리들이 아니 고무 오리들이 이제 화면에 막 날아다녀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클래스의 메소드를 추가하면 그 메소드는 자식 클래스가 취사 선택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fly 메소드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을 상속하는 모든 상속하는 클래스들은 다 그 메소드를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예전에 1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러버덕에서 fly 메소드를 빔 메소드로 재정의해서 이제 그 LSP 문제, ISP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LSP 측면에서는 과연 이 고무 오리가 오리를 상속하는 게 맞냐? 여기에 이제 궁금점이 있는 거고요. LSP 측면에서 살펴볼 때는. ISP 측면에서는 저 오리 클래스에 저렇게 많은 메소드를 정의하는 게 맞냐? 이제 그런 뭐 비슷한 얘기지만 이제 보는 과정이 조금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 관계가 맞냐? 이세 관계가 맞을 때 LSP 측면에서는 맞냐? ISP 측면에서는 이게 적절한 건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의 문제점은 정적 관계이고 자식들이 취사 선택할 수 없다.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fly 메소드만 볼 게 아니라 이 꽥꽥 메소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오리를 만들 때 fly는 신경 안 썼지만 꽥꽥은 그 당시에 이제 신경을 써서 얘는 꽥꽥 하는 게 아니라 삑삑 하게끔 소리를 바꾸게끔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퀘 메소드도 자식마다 늘 원래 오리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래 기대했던 행동이 아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죠. 고무오리가 낼 거라고 기대했던 소리가 아닌 일반 오리 소리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리들을 막 상속을 할 때 뭐 다양한 오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오리들은 날 수가 없고 어떤 오리들은 꽥꽥 소리를 좀 다르게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속을 이용해서 오리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에 단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단점에 해당되는 게 뭐냐? 총 4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코드가 중복된다는 거예요. 코드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와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행동을 A도 B도 해야 돼. 똑같은 걸. 그럼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또 코드가 중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삑삑 소리를 내야 되는 게 고무오리 말고 또 다른 무슨 오리가 있으면 그 두 개 내용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이 코드 중복에 대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중간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중간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삑삑하던 애는 그걸 상속받으면 다 삑삑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냥 각 개별 오리들이 부모와 다른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알아서 재정의하게끔 하면은 이제 코드 중복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전략 패턴에서 이제 전략 패턴은 된다라는 게 바로 B 문제인데 runtime behavior changes are difficult라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이 행위를 바꾸고 싶으면 그거는 이렇게 만들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은 정적 관계이고 컴파일 시간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이용해서는 실행 시간에 뭔가 행위를 바꾸는 것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D번이 해당되는데 미리 우리가 모든 오리에 우리가 향후 필요할 모든 행위들을 미리 다 예측해서 잘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해놨더라도 좀 나중에 되면은 상위 클래스에 뭔가 추가해야 될 게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 상위에 뭔가 추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추가되는 게 일부만 필요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또 상속을 하게 되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부모에 넣게 되면은 자식들이 다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각 자식들은 다시 한번 새로 뭔가 추가가 되면 내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내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건지 재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빈 매수로 써가지고 무시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상속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객체의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장에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가 fly 메소드가 있을 때 fly가 필요한 애가 있고 필요 없는 애가 있을 텐데 그럼 필요 없는 애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빈 메소드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중간 클래스로 만드는 것이 좋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예측을 했다. 그럼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러면 ISP 원리와 LSP 원리 측면에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예제로 돌아와 가지고 그러면 여러 종류의 오리들이 있고 날아다니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소리 내는 방법들도 달라질 수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설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가장 유연한 방법일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이 개발자들이 떠올린 게 자바의 인터페이스로 묶어주자. 묶어주자는 거예요. 자바의 인터페이스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플라이나 꽥을 오리에는 넣지 않고 꽥꽥을 해야 되는 꽥꽥을 해야 되는 애들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끔 하고 플라이어블 하면 플라이 인터페이스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코드가 중복돼요. 코드가. 왜냐하면은 인터페이스는 이제 메소드를 기본적으로 원래는 정의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기본 메소드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플라이와 객을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곳에서는
그 메소드를 동시에 갖고 있는 리모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여전히 그 동적 변화를 이걸 통해서는 제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근본 문제는 그럼 뭐냐?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오리에 나타난 이 예제에서 그 설명하고 싶은 가장 근본 문제는 다양한 조합 문제예요. 어떤 객체들이 있는데 이 객체들이 유사한 행동들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이 하는 방법이 뭐 한 5가지가 있고 또 꽥꽥하는 방법이 한 4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조합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이 방법 2를 쓰는 애와 꽥꽥을 3을 하는 애가 있을 수가 있고 플라이 2를 쓰고 꽥꽥을 2를 하는 애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조합들이 뭐 플라이 방법 곱하기 꽥꽥 방법만큼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만들면은 클래스 개수가 어떻게 돼?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이로 난 다음에 여기는 또 꽥꽥이 5개씩 또 다 붙겠죠. 이거는 좋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클래스 뭐 이거 자체로는 클래스 폭발 문제라고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은 클래스들을 해결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이 객체지향 설계에서 말하는 문제가 클래스 폭발 문제입니다. 클래스를 우리가 필요한 걸 만들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조합 문제를. 근데 이 조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서 제가 2장에 소개했던 설계 원리들을 갖고 와서 어떤 설계 원리와 관련되어 있냐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응용을 만들 때 그 응용에서 변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뭔가 추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플라이와 꽥꽥, 그 소리 내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분리해내서, 그러니까 얘네들과 이제 고정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을 분리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이와 꽥꽥의 기능을 오리에 정의하는 게 아니라 걔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오리마다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속이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플라이 기능과 꽥꽥 기능을 별도 클래스로 각각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요 그림에서는 플라이 1 방법, 플라이 2 방법 해서 5가지 방법이 있으면 5가지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고 꽥꽥이 5가지 방법이 있으면 꽥꽥을 또 5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전히 만들어야 되는 클래스가 많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와 조합의 개수하고는 또 다른 거죠. 조합의 개수는 n 곱하기 요 2개니까 5개, 4개면 20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9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전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합의 개수만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이득은 있고요. 또 기능을 클래스로 하나 만들자라고 하면은 객체지향은 원래 객체지향에서 클래스는 상태를 갖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애가 객체인데 얘는 뭐만 갖고 있는 애예요? 플라이 기능만 따로 내면 함수만 딸랑 하나 갖고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됩니다. 그럼 그런 건 만들지 마라. 그건 객체지향의 클래스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fly 기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좀 더 나가면 요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언어적 특성과 반영시키면은 얘는 함수만 딸랑 갖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냐면은 함수만 정의해서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 전략 패턴을 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함수를 어떤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함수를 멤버 변수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fly라는 메소드를 유지하는 거죠. 함수를 유지하고 유지된 함수를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 시간에 얘를 어떻게 바꿔? 객체가 유지하는 함수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가면 얘네들을 클래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함수들을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객체 지향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함수를 우리가 멤버 변수에 유지할 수 없으니까 멤버 변수에 뭘 유지해야 돼? 객체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조금 또 함수형 프로그래밍 측면과도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GUI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사건 처리자를 클래스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사건 처리자를 클래스로 안 만들고 함수만 만들어서 함수를 등록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걔가 실행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상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포함 관계로 유지하고 이제 필요할 때 바꾸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행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수의 관계이고 관계 주입을 이용하는 거예요. 관계 주입. Dependency injection. 그래서 오리가 fly에 대한 구체적인 클래스를 모르고도 주입받으면 그냥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DIP와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구체적인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추상 타입 갖고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거고 그 관계 주입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strategy라는 인터페이스 함수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 가지 플라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의하면 되는 겁니다. 클래스 만들어 놓고 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오리들을 필요한 조합들이 있으면 그 조합에 맞는 그 플라이 기능과 꾀꾀 기능을 관계 주입해 주면은 그 오리는 그 특성대로 동작을 하겠고 필요하면은 얘가 이렇게 하다가도 그거를 갈아 끼우면은 이 오리가 또 다르게 실행 시간에 바뀌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가급적이면 코드의 구체적인 클래스가 안 나타나고 상위 타입만 가지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하도록 해야 효과적으로 유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이 항상 다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대부분 다형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형성을 목적으로 상속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나는 사용할 때 이 관계 주입과 추상 타입, 상위 타입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배드 케이스고 얘가 좀 더 낫지만 차라리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구체적인 클래스들이 코드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create 덕이 아니라 create pet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 애완동물이 강아지면 강아지에 맞게 고양이면 고양이에 맞게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 이 플라이 기능들을 클래스로 만들어서
관계 주입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얻어지는 이점은 이제 특정한 플라이 방법의 구현은 한 곳에만 있는 거죠. 날개라는 기능은 여기에만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코드가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행위 방법을 쉽게 수정할 수 있고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복잡성을 줄일 수도 있고요. 이쪽 그 오리 클래스에서는 예전에는 거기에 fly 기능이 구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fly 기능은 별도 클래스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객체 지향에서 우리가 이런 다양성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조건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 된 거죠. 뭘 유지하냐에 따라서 그거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이제 전략 패턴에서는 전략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멤버 변수로 전략 객체들을 유지하게 됩니다. 전략 객체들을 유지하게 되겠고, 그 전략들을 만약 실행 시간에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set 메소드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set 메소드.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오리가 실행 시간에 그 날르는 방법, 소리 내는 방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꾀깨의 메소드는 여기에는 아무런 구현 없이 뭐만 있냐면은 유지하고 있는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 호출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퀘 스트래티지의 어떤 객체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고 여기에 어떤 애들을 주입해 주냐에 따라서 이제 이 오리가 다양한 조합 중에 하나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조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현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현하면은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코드 안에 뭐가 나타났어요? 구체적인 클래스가 나타났죠. 그래서 실제 좀 더 유연하고 우리가 관계 주입이라는 그 테크닉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밖에서 생성할 때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로독은 무조건적으로 요 두 가지 행동만 하게끔 만들고 싶다. 우리가 실행 시간에는 바꿀 생각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죠. 의존 관계가 고정되지만 내가 셋해서 어차피 멜로독은 안 바꿀 거면 저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올바른 그 원리에 맞게 하는 방법은 이 멜로독은 어떤 플라이 스트래티지가 존재하는지 몰라도 돼야 되는 거지. 전략 패턴에서는 얘가 클라이언트가 돼요. 전략 패턴에서 얘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전략을 사용하는 애가 되죠. 그럼 얘는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몰라도 되고 앞으로 어떤 전략들이 새로 만들어질지도 몰라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 주입으로 해야 되겠고 이렇게 실행 시간에 행위를 바꿀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전략 패턴을 쓰면 새로운 오리 타입, 그러니까 다양한 조합 중에 하나를 만들기가 쉽다라는 거고 새로운 행위를 추가하기가 쉽습니다. 기존 것들을 건들지 않고 얼마든지 조건문을 새롭게 뭔가 추가하지 않고도 새로운 행위를 구현한 다음에 필요할 때 관계 주입해주면 얘는 날개로 날다가 이제 로켓을 이용해서 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원하는 만큼. 지금은 날개 나는 거 못 나는 애, 꽥꽥하는 애, 삑삑하는 애, 소리 못 내는 애. 뭐 더 아까처럼 뭐 로켓으로 나는 방법 구현할 수도 있고 풍선을 이용해서 나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들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상속보다는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연하다. 왜냐하면 실행 시간에 뭔가 관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상속은 정적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계를 바꾸려고 그러면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략 패턴을 좀 요약을 해보면, 그 갱어포에 나오는 정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래티지 패턴은 알고리즘 군을 정의하게 되겠고, 얘를 추상화해서 걔네들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 바꿔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전략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 패턴은 이제 알고리즘 군과 그것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를 분리시켜 준다. 여기에 구현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에 떼서 분리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나타나는 그 솔리드 원리는 DIP도 나타나는 거고요. OCP도 나타나는 거죠. 알고리즘을 바꾸기 위해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켓으로 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오리를 수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OCP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행위를 우리가 전략 패턴으로 메소드로 만들어 놓으면은 얼마든지 그 행위를 하는 방법들을 나중에 새롭게 개발해 가지고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CP, DIP가 잘 나타나는 클래스이고요. 이 전략 패턴에서 등장하는 참여하는 그 클래스들을 보면 세 가지가 주요한 요소인데 전략 인터페이스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똑같은 그 행위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부를 메소드 이름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뭘 쓰고 있냐면 do fly. 그래서 do fly를 갖고 있는 객체를 뭔가 추상 타입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일 거고, 이제 저쪽 C++에서는 인터페이스와 비슷한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do fly를 거기다가 정의해 놓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전략들을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들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 아까 보신 얘네들이 되는 거죠. 이게 전략 인터페이스 얘네들.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전략들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전략 객체들을 멤버 변수로 유지해야 되겠고 그 전략들을 주입할 수 있도록 생성자와 메소드 주입 메소드도 갖고 있어요. set 또는 이제 이 set들뿐만 아니라 보통은 뭐도 있어요? 처음에 생성할 때 이제 그 생성자에서 기본을 주입해 주죠. 그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행위를 하다가 바꿔줄 수가 있게끔 set 메소드를 만들어주면 돼. 필요한 순간에 set 통해서 관계를 주입해 주면 이제 그 객체는 하는 행위 방법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요 클래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럼 전략 패턴을 언제 사용하냐? 관련 있는 클래스들이 행위들만 다를 때 얘를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들고 뭐만 바꿔주면 돼요. 전략 주입하는 그 전략 객체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클래스를 얘는 이렇게 쟤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3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 만들어서 걔만 바꿔주면 되겠고 또 한 알고리즘에 다양한 변형이 필요한데 이 변형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전략 패턴으로 구현해 놓으면은 실행 시간에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이 메소드가 하는 행위를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쓰는 거고, 알고리즘 구현에 필요한 복잡한 자료 구조를 클라이언트부터 숨기고 싶을 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덩치가 너무 클 때에도 그 중에 하나의 어떤 복잡한 행위를 전략 패턴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행 시간에 바꾸려는 목적보다는 얘를 좀 더 모듈화하기 위해서, 너무 덩치가 커지니까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할 수 있고, 한 클래스가 여러 행위를 조건을 통해 정의하는 경우는 또 이 전략 패턴을 써서 이 조건문을 제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패턴의 관계도 client strateg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operation. 그러니까 요 관계도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장점. 위임이라는 느슨한 연결을 통해 전략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준다. 저거는 그냥 그 관계 주입의 장점이에요. 이 전략 패턴은 관계 주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전략을 쉽게 추가할 수 있고, 여러 행위 전략을 구현할 경우에 이 조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합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전략 패턴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면은 코드가 깔끔해지겠죠. 그런데 실제 전략 패턴을 우리가 응용에 사용하려고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단점에 나오는데, 행위의 모델링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이 전략이라는 거는 이 객체가 뭔가 하는 거죠. 그렇죠? 전략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A가 있고 여기에 void foo가 있어요. 그럼 이 foo는 뭘 활용할까? A의 상태를 활용하겠죠. 근데 A의 상태를 활용하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구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strategy do foo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do foo는 뭘 이용해야 돼? 얘의 상태를 이용해야 돼요. 얘의 상태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걔는 뭐야? 객체 메소드가 아니네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은 이 전략은 당연히 뭘 이용해? 얘가 갖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뭘로 줘야 돼? 인자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자를 어떻게 줘야 되냐? 이제 그게 이제 전략 패턴을 구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응용에 맞게 해결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ly with wings를 만드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예제는 그건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날개라는 어떤 오리들이 날개라는 멤버 변수를 갖고 있고 날려고 하면은 그 날개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서 날개가 부러져 있으면 못 날고, 아니면 날개가 시원찮으면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날개 정보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fly with wings라는 메소드에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do fly 하면서 this를 넘기는 거예요. 저게 제일 심플한 방법이겠죠. 객체 자체를 넘기는 거예요. 객체 자체를. 그 다음에 객체 자체를 넘기지 않고 뭘 넘기냐면은 필요한 데이터를 넘기는 거예요. 필요한 데이터. 근데 필요한 데이터를 넘길 때 뭐가 되냐면, 여기 wings라고 쓰면은 얘도 뭐가 다 필요하다는 거야. 다 날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다 날개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응용에 맞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은 막 이거 생각하다 보면 와, 이거 되게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략이 오리만 쓰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얘를 설계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오리만 쓰는 전략이 아니라 오리도 사용하고 뭐 또 다른 것도 사용해. 그러면 디스를 보내기도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오리도 받아야 되고 꿀벌도 받아야 되면은 오리 꿀벌을 아우르는 타입이 또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받아서 지금 오리가 온 건지 꿀벌이 온 건지 하다 보면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객체 메소드를 다른 클래스로 옮긴 거기 때문에 이 메소드에서는 반드시 뭘 사용하게 돼요? 원객체의 상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넘겨줄 건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가 답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상황에서 가장 뭔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 근데 그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응용이 만들 때에서 요 애가들만이 사용하는 여기에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고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막 이 애도 쓰고 저 애도 쓰고 다 여러 애들이 쓰는 전략들은 아닐 수가 있어요. 물론 또 이제 날개를 봤는데 모든 애들이 다 날개를 추상해 놓고 날개를 준다 그러면 또 가능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전략 패턴 구현할 때 가장 조금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이 이제 상태 정보를 전략, 구체적인 전략 객체에 어떻게 넘겨줄 건가. 그게 이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리팩토링. 내가 코드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좀 전략 패턴을 몰라서 안 쓰고 있었어요. 아니면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뭐 만들어놨는데 리팩토링으로 코드 리뷰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부분은 전략 패턴을 적용해서 리팩토링 하면은 코드 구조를 획기적으로 또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패턴을 이용한 리팩토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도 적용하는 법에도 나왔지만 conditional logic with strategy.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그거를 조건문으로 만들고 또는 폴리모피즘으로 상속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상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전략으로. 그래서 얘 전략이 멍멍 전략이면 멍멍하는 거고 왈왈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면 왈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자바나 C++ 수업에서도 이제 다형성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상속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거의 차이는 뭘까요? 예. 당연히 실행 시간에 얘는 바꿀 수가 있고요. 왈왈하던 애가 멍멍할 수 있고 얘는 그건 안 되죠. 그럼 얘는 못하지만 얘는 되는 건 뭐야? 얘는 요 타입이 있어요. 객체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더블 덕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인스턴스 오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왈왈하는 강아지인지 멍멍하는 강아지인지를 뭔가 그 클래스 타입 갖고 구분할 수 있죠. 물론 얘가 무슨 전략을 유지했냐에 따라서 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얘는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서 어떤 타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성을 구현하면은 이제 그 분류를 되는 타입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타입을 안 만드는 형태가 된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유연성으로 우리가 치면 얘가 훨씬 바꿀 수 있고 또 얘는 얘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않아도 되고 얘를 있다가 뭐
다른 애들이 온다. 그래도 상관없고. 기존 애들 OCP가 확실히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